김철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58년을 살았습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최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빚을 갚기 위해 철수는 늘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확인해 보니 보상금 액수는 61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공사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돈인가? 몇 차례 확인한 후 철수는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이 돈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먼저 딸인 김지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돈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걱정도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철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작은 밭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철수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왔습니다. 이 보상금이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철수는 김지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아파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태훈을 만나러 부산으로 갔습니다. 태훈은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도 처음엔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뭘 도와달라고요? 라고 똑 부러지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웃으며 아무것도 도우려는 게 아니다. 전할 말이 있어 왔다. 라고 했습니다. 지연과 태훈 모두에게 철수는 한 가지씩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남긴 빚이 여전히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농사만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가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훈은 아버지가 한때 쓴 땅값 보상 청구 소송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먼 도시를 오간다는 소식, 아버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는 것 등이 겹치면서 태훈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두 자식 앞에서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순간마다 멈칫했습니다. 지연 앞에서는 그녀가 변호사로서 분노하거나 조롱할까 두려웠고, 태훈 앞에서는 아들이 기대를 품고 있다가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왜 이곳저곳을 다니십니까? 돈 문제라도 있으시면 말씀하셔야죠.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눈초리에서 무언가 감춰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우리도 아버지에게 협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다. 그냥 준비된 말을 하려 했을 뿐이다. 갈등은 작지만 강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태도가 신뢰를 깼다고 느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의 변덕스러움과 비밀스러움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의 실망과 의심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보고 흔들렸습니다. 지연과 태훈에게 줄 계획이었던 문서들과
예금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철수는 이걸 곧 보여줘야겠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아니다.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은 철수의 이 모습을 몰래 보았고 태우는 아버지가 무언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자녀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가득 찼습니다. 김철수는 지연과 태훈에게 숨긴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의 집 응접실에서 조용히 손을 떨며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내가 받은 보상금 관련 증서들이다. 정확한 액수는 61억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던 겁니까? 지연은 믿기지 않는 듯 손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였다. 돈이 너희 삶을 바꿀까봐, 돈 때문에 서로 멀어질까봐. 하지만 지연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상처요? 저희는 아버지한테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돈보다 그게 먼저였어요. 바로 그때 태훈이 지연의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내게도 말하십시오, 아버지. 태훈이 외쳤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텐 이렇게 말을 아끼셨는지, 왜 우리를 믿지 않으신 건지. 철수는 태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 가난했던 날이 많았기에 너희가 돈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버지를 경멸하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태훈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감추는 건 또 다른 상처입니다. 저는 아버지랑 같은 길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든 뭐든 아버지가 투명하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은 태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침묵이 흐른 뒤 철수는 무릎을 꿇으며 두 자식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모든 걸 숨긴 채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너희가 나와 싸우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태훈도 눈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말한 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말해준다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 둘을 위한 것이다. 너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다. 하지만 돈만으로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지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훈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에 쌓였던 오해와 분노가 폭발하면서도 동시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김철수는 지연과 태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우리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태훈과 상의한 끝에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철수의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먼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보고 싶었다. 지연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화만 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진심도요. 태훈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숨기셨을 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오해만 했던 거였네요.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돈은 보호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론 책임도 사랑도 완전하지 않더라. 너희들과의 신뢰가 더 중요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연과 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고 태우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한자리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철수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아버지의 남은 농사를 도와주러 자주 내려왔습니다. 보상금은 가족 재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을 청산했고 태우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태운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 서로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과거의 습관, 숨기려 했던 마음들이 가끔씩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며시 부는 어느 날 김철수는 오래 쓰지 않던 농기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옛날엔 농사 짓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이 그 어떤 농작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정리된 농기구를 보면서 아버지의 손때가 묻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것들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운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새삼 느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반찬 몇 개가 식탁에 놓였고 태운이 가져온 집에서 자란 채소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서로의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어제의 작은 오해를 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숨김없이 얘기해 주세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속 이야기도 다 같이 나누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은 서울에서 아버지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한 칸을 비워두고 그곳이 아버지의 서울 숙소처럼 되도록 했습니다. 태우는 농사일과 병행해 작은 직업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밭일도 돕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넓히며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가꾸었습니다. 61억 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바꾸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주는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오해와 고통을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을 이해했고 태우는 아버지가 느꼈던 두려움과 책임감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봄꽃이 피는 즈음 세 사람은 마당에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 벤치에는 신뢰라는 글귀가 나무 조각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와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이제 그는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손길과 말들 속에 미안함 너머의 사랑이 확인된 순간들을. 그것은 보상금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